얘가 하면 나간다. 키키, 이것도 따라해보시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커뮤니티 게시글로 삼성 니들이 하면 나도 한다 이런 LG 스마트 모니터에 관한 게시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삼성에서 그 글을 본 건지 역대급 비빔밥 모니터를 하나 보내왔어요.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32 BG700입니다. 하반기에 오디세이 아크와 함께 공개된 새로운 오디세이 제품인데요. 근데 이 녀석 스펙이 독특하다 해야 할지 재밌다고 해야 할지 보자마자 눈길이 확 끌렸어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32인치 4K 해상도의 삼성에서는 드문 평면 IPS 디스플레이, 최대 주사율은 144Hz, 응답 속도는 1ms, 거기에 AMD FreeSync 프리미엄 인증과 G-Sync 컴포터블 인증까지 받아져 있습니다. 평면 IPS 말고는 평범한 게이밍 모니터인데? 물론 이것만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스펙의 제품이긴 합니다. 그만큼 지금 32인치 4K 게이밍 시장이 정말 뜨겁다는 의미인데 삼성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오늘 모니터 하나를 더 보내왔습니다. 아니 하나 더 있어? 바로 이 안에 또 다른 모니터, 스마트 모니터가 들어있거든요. 삼성 스마트 모니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니터 안에 타이젠 OS가 들어가서 단독으로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일명 올인원 모니터죠. 하지만 그간의 스마트 모니터 호불호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OTT 시청용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런 반응이었지만 게이밍 모니터로 쓰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그런 평가가 자자했죠. 특히 VA 패널에 대한 비판이 아주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와 스마트 모니터를 합침으로 게이밍에 대한 니즈도 충족시키고 발작 버튼 VA 대신 IPS를 집어넣어서 패널에 대한 아쉬움도 싹 해결했습니다. 자, 그럼 오디세이 G7 사상 역대급 비빔밥 모니터 디스플레이 품질도 역대급인지 측정가 빠르게 확인해볼까요? 첫 번째는 세격입니다. sRGB 영역은 당연하게 100%를 충족했고요. 영상 콘텐츠 소비 시 중요한 DCI P3는 97.6%, 인쇄물 작업에 중요한 어도비 RGB는 97%가 확인되었습니다. P3 수치도 대단한데 저는 어도비 RGB 수치도 상당히 놀랍네요. 흡사 얼마 전에 리뷰한 뷰피니티 모니터와 비슷한 수치인데 게이밍 모니터의 이 정도 세격? 저는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밝기입니다. 100% 기준 397.0칸델라가 측정이 되었고 HDR 상황에서도 400칸델라가 넘는 수치 확인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모니터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밝기를 갖고 있었는데 오디세이를 만나니 준수한 수치까지 확 올라왔네요. 밝기 당연히 8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암비도 한번 확인해보죠. VA에서 IPS로 바뀌면서 유일하게 약해진 부분인데 SDR 환경에선 모두 1200대 1이 넘는 수치가 확인되었고 HDR 환경에선 11만 7000대 1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암비도 뭐 IPS 치곤 꽤 선방했네요. 10점 만점에 8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HDR이 되네? 이게 이 제품 스펙상으로는 HDR 400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수치긴 합니다. 게다가 8개의 로컬 디밍 정도 싹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HDR은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다음 측정치는 색온도입니다. 야, 이게 뭐죠? SDR, HDR 모두 6500켈빈에 가까운 수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뷰피니티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뷰피니티 패널을 사용했나요?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작업용으로 써도 되나?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색상 정확도도 이어서 측정을 해봤거든요. 무려 2.51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완전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준 전문가 분들이 실전에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는 뜻이죠. 야, 이거 뷰피니티 아니 오디세이 이게 지금 저도 오디세이인지 스마트 모니터인지 아니면 뷰피니티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마지막은 응답 속도입니다. 익스트림 모드와 빠르게 모드에선 아쉽게도 오버슛 현상이 나타나 정상 측정이 어려웠지만 표준 모드에선 4.3ms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스템 지연 시간도 측정해 봤는데 프레임 제한이 없는 상황에선 15.1ms가, 제한이 있는 상황에선 16.7ms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게이밍 부분에선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7점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체감되는 수치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저는 체감 못해요. 내가 그걸 체감했으면 이것 때려치고 프로게이머 하지. 자, 디스플레이를 신나게 뜯어봤으니 오디세이 안에 들은 또 다른 모니터, 이 스마트 허브도 살펴봐야겠죠? 사실 스마트 허브는 별로 소개할 게 없습니다. 타이젠 OS 들어갔고 OTT 볼 수 있고 게임 허브로 클라우드 게이밍도 즐길 수 있고 무선 연결 뭐 이런 것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면서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스마트 모니터를 리뷰하면서 정말 매번 비판했던 부분인 버벅임, 잔렉 이런 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극한의 상황까지 사용해본 건 아니지만 제품을 받아보고 며칠간 사용해봤을 때 최적화 부분에서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종합 점수로 따지면은 뭐 8점에서 한 9점? 한 8.5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PC 사용자가 스마트 모니터 쓸 일이 있어? 없나?
아니야, 그래도 있기는 할걸? 물론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방금 민수 씨 생각처럼 PC로 넷플릭스를 보면 되는데 굳이 이 스마트 허브로 봐야 될 이유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 역시 예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딴 건 몰라도 OTT 서비스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영상 콘텐츠를 즐길 때 PC에서 4K 콘텐츠를 즐기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엣지에선 4K 재생이 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엣지 써요? 난 그거 바탕화면에도 없어. 그런데 이 스마트 허브 기능을 쓰면 별도의 설정 없이도 4K 콘텐츠를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스마트폰을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은근히 유용합니다. 아무래도 이 조그만 화면보단 큰 화면으로 보는 게 만족스럽기도 하고요. 스탠드도 오디세이가 자랑했던 기능성 스탠드 그대로 들어갔고 RGB LED도 과하지 않고 포인트를 주는 선에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말해야지. 민수씨 요즘 마지막에 어려운 질문 던지더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 오피셜로 가격 정보를 듣진 못했습니다. 근데 어젯밤 꿈속에서 119만원? 이것보다 조금 더 비쌀 수도, 이런 예언을 듣긴 했는데 만약 제 꿈이 맞다면 쉽사리 구매 가능한 가격은 아니긴 합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이번 제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스펙이나 기능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잘 따져보고 구매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런 김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제품 살까 말까 고민할 때 구매해야 하는 유형, 그 첫 번째 32인치 4K IPS가 들어가 있고 오직 평면 디스플레이 찾는 분들. 두 번째, 이미 4K 144Hz를 돌릴만한 고스펙 PC를 가지신 분들. 세 번째, 게임도 즐기지만 작업도 하고 영상도 보고 이것저것 다 하는 분들. 가끔 이 유형들을 모두 만족해야 이 모니터에 뽕을 뽑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내가 해당하는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고 합리적인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구매하면 후회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나는 VA 커브드 뭐 나쁘지 않은데? 두 번째, 넷플릭스를 보는데 32인치 한 42인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0만 원이 넘는데 풀 어레이 로컬 디밍도 없고 HDR도 400달이? 야이씨, 광고를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가격에 대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경쟁사 제품이 아닌 형제 모델 네오 G7만 봐도 최근 행사가 기준으로는 88만 원이니까. 근데 여러분, 삼성이 출시하면서 할인 행사 안 하는 거 봤어요? 나는 못 본 것 같아. 저희가 제품을 좀 일찍 받아서 행사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구미가 당기는 행사가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시장 불변의 법칙 있잖아요. 쫄리면 가격을 내린다. G7도 이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G4부터 해서 G5, G6, G7, G8 등 다양하게 라인업이 존재하니까 필요한 스펙, 입맛에 따라 골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